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자, 정정할 게 하나 있는데, 갤럭시와 머니터리의 주요 주주가 있죠. 근데 제가 과거에 갤럭시와 SM이 이제 최대 주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54.65. 근데 그게 아니고,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을 합쳐서 54.65고, 갤럭시와 SM이 갖고 있는 지분율은 12.35%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제가 맞게 썼다가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정을 하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최대 주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분 관계가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되는 이 지분 구조가 이거죠. 지금 이것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건데 갤럭시와 넥스트 때문에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넥스트를 100% 소유를 하고 있고 머니트리는 이제 갤럭시와 SM이 12.35%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기업 가치가 떨어지죠. 숫자로만 보면. 그래서 적정 주가를 제가 산출을 계속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산출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 54%가 아니라 12%이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떨어지니까 목표 주가가 떨어질 것이냐. 이게 소형주고 기본적으로 실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테마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숫자로 표현만 못하는 거지 크게 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고 소형주의 특성이 있죠. 시총이 작고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물량을 빼면 아까 나왔지만 55% 가까이 빼면 45%예요. 유통 물량이. 그러면 한 뭐 3, 400억쯤 되나요? 근데 그거에 이제 STO 테마가 붙으면 크게 간다. STO가 지금 활성화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시장이 많이 쏠림이 심하고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갤럭시와 머니트리를 먼저 오늘 스터디를 해보면 뭐 한마디로 PG 회사입니다. 전자결제라고 하죠. 그리고 우투어 사업, 기타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고 돈을 뭐 꽤 잘 벌고 있는 회사고요. PG 사업이라는 게 우리가 결제할 때 뜨죠. 그거를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업이고 휴대폰 소액 결제도 있고 신용카드 결제, 계좌 이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서비스명은 이제 빌 게이트라고 이렇게 브랜드명이 돼 있고 매출 비중이 71%예요. 나머지가 O2O고 모바일 상품권, 모바일 쿠폰, 뭐 선불 결제, 편의점 결제, 뭐 기타 사업이 이제 머니트리와 메타 갤럭시아라는 그런 플랫폼이 있고요. 제일 비중이 큰 게 PG 사업이죠. 그 PG 사업은 왜 그럼 성장을 했는가? 전방 산업이 이커머스인데 계속 성장을 하고 있죠. 네이버 쇼핑과 쿠팡. 그래서 2017년 대비해서 5년 만에 2배 이상 성장을 했고, 그 소매 판매에서도 온라인 쇼핑이, 그러니까 이렇게 온라인 쇼핑 커진 걸 생각하면 쿠팡이 제일 먼저 떠오르죠. 쿠팡 때문에 그 오프라인 마트가 많이 문을 닫고 그랬는데, 이제 쿠팡이 기여한 게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또 네이버 쇼핑이죠. 그래서 모바일 쇼핑 거래액 비중이 74%에 이른다. 엄청나게 커졌죠. 저도 뭐 그렇게 하고. 그래서 2020년 이후에 휴대폰 소액 결제 거래대금 성장률이 5% 내외로 둔화됐다. 대신에 신용카드 PG 시장은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21년까지 연평균 29% 굉장히 성장을 했죠. 그리고 작년에도 2021년 상반기까지도 이용 대금이 11% 증가했고
그래서 신용카드 기반 PG 시장은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뭐 약간 둔화했지만 그래도 11%니까요. O2O 사업은 이 모바일 상품권 및 쿠폰이 있고요.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이 일단 1등이고 그 브랜드사가 요청할 경우에 쿠폰을 발행하고 유통 채널에 3, 4% 수수료를 받고 판매하는 수익 구조를 갖고 있다. 요즘에 이런 식으로 뭐 공짜 쿠폰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은행이나 이런 데서. 그래서 저도 사용을 많이 하는데 그 또 한 가지는 이제 선불 결제 서비스가 있고요. 그 구글 기프트 카드가 제일 그 대표적이고 선불 충전이죠. 저는 이런 거 사본 적이 사실 별로 없어갖고 또 하나는 편의점 결제. 그러니까 선불 결제 사업이 10배나 성장했다. 편의점 결제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주문하고 편의점에서 현금을 수납하는 방식이다. 처음에 이게 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갔었는데 편의점에서 사서 결제하면 되지 이걸 왜 현금을 수납하지?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온라인 쇼핑을 뭐 어디서든 한 다음에 편의점에서 현금을 결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카드나 휴대폰 결제를 안 하고 그러면 누가 어느 그 고객이 그렇게 계산을 하냐 대상이 누구냐 그 카드 발급이 어려운 미성년자나 외국인이 이런 식으로 결제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메뉴에서 결제 방식을 편의점 결제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온라인 커머스 중에 지그재그가 편의점 결제를 도입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로 처음 알았어요. 복잡한 인증 절차 없고 그러면 성장성은 당연히 좋고요. 온라인 모바일 쇼핑 계속 성장을 하고 있죠. 모바일 상품권 쿠폰 이용도 급증하고 있고 기업 마케팅에서 특히 이제 제가 많이 경험을 해봤고 선물하기도 많이 하죠. 그래서 경쟁사 시장 점유율을 보면 당사와 KG, 다날, KG가 참 유명하죠. 시장의 95%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신용카드 결제 시장은 이것도 KG, LG 유플러스, NHN 한국사이버 결제가 80% 이상을 과점하고 있고 당사가 5% 미만의 후발업체로서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상품권 사업은 판매 기준으로 5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PG와 O2O 사업이 캐시카우라고 하면 이제 이 신사업이 주가를 좌우하는 거죠. 그래서 갤럭시아 머니투리의 자회사가 갤럭시아 메타버스, 넥스트, 이렇게 갤럭시아 싱가포르 이렇게 법인이 있고요. 그 갤럭시아 메타버스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꽤 옛날부터 했습니다. 17년부터 했으니까 그 이 메타버스 블록체인 사업의 진심이라고 할 수 있고 갤럭시 넥스트가 그 메타버스에서 운영하던 NFT 마켓플레이스 메타 갤럭시와 관련된 사업을 양도를 받았죠. 그래서 이게 사실 주가의 지금 키라고 할 수 있고 NFT 사업도 하고 STO 사업도 하죠. 그래서 NFT가 유틸리티,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사용 가능한 것까지 확장이 가능하고 현재는 시장이 확 죽었지만 금리를 인하하고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 이거는 굉장히 살아날 가능성이 높은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싱가포르 법인이 있고 여기서 이제 싱가포르 법인이 음, 디지털 화폐 갤럭시와 100억 개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썸과 코팍스에 상장이 됐고 그 서비스 결제
그 NFT 마켓플레이스 플랫폼인 메타 갤럭시아에서 서비스 결제에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그 머니트리라는 기업을 제가 잘 몰랐었는데 갤럭시 SM 공부하면서 조금은 알고 있었지만 이 신사업에 굉장히 진심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 물론 저는 SM을 선택을 했지만 그래서 뭐 아까 싱가포르 법인과 별개 얘기인데 갤럭시 활성화를 위해 갤럭시 와일렛 사업까지 진행 중이고요. 머니트리가 그 블록체인 지갑이죠. 그 보관 기능, 뭐 주요 기능을 결합했다. 그래서 올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절차를 착수할 예정이다. 약간은 이제 저한테 추상적이긴 한데, 그래서 머니트리 플랫폼이라는 게 또 있죠. 이제 앱인데 여기서 포인트 상품권을 머니트리 캐시를 전환해서 이렇게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NFT의 성장성을 보면 작년에 30억 달러, 그러니까 4조 5천억 정도였었는데, 4조 정도 됐었는데, 이제 2027년에 136억 달러, 그러니까 4배 이상 성장을 한다는 거죠. 한 15조 정도 되나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성장성이 높고요. 그래서 NFT가 기업 마케팅에 사용할 수도 있고, 인스타그램의 NFT 마켓플레이스와, 그래서 또 게임 산업, 디지털 아트, 뭐, 소매민 패션 분야, 엔터테인먼트. 그래서 딱 봐도 발전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스포츠 쪽에서도 활용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막 난리가 났다가 확 죽었지만 확 살아날 수 있고 주가가 팍 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성 이제 21년까지 뭐 굉장히 성장을 했었죠. 20년에 뭐 시장이 이렇게 크지 않았었는데 9,400만 달러에서 21년 들어서 약 262배 성장을 했다. 시장이 작았다 확 커지는 그런 과정이었죠. 그래서 뭐 거래 대금도 8배 급증하고 이랬었죠. 근데 올해는 21년 정점 찍고 22년 소강 상세에 접어들었다. 이게 다 금리 인상 때문이고요. 금리 인상을 하면서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이런 새로운 산업은 성장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금리를 인하하고 경기가 살아나면 엄청나게 이제 급등할 수 있는 주가도 급등하고 산업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신산업이고 뭐 컬렉터블스 수집품이나 미술품, 게임, 유틸리티 그 생활에서 이제 많이 쓰이는 거를 여기서 거래를 한다는 거죠. 메타버스. 그래서 거래량 기준으로는 게임 수집품 순이고요. 거래 대금 기준으로는 수집품이 아무래도 고객 매력도 및 희귀성이 높아서 미술품도 그렇고요. 그 뭐 급감했다는 얘기고요. NFT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다. 뭐 이건 다 아시겠지만 디지털상에 존재하는 유무용 자산의 소유권을 부여한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어렸을 때도 이런 게 이미 있었거든요. 단지 IT가 발전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IT화가 안 됐을 뿐이지 10대, 20대에서는 이렇게 이제 굉장히 매력적이죠. 스타들, 스타가 있으면 이제 이걸로 뭐 이모티콘도 이런 일종의 뭐 그 NFT는 아니지만 그런 유형인 거죠. 그래서 이미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사용해서 이제 되고 있고 그래서 뭐 게임 아이템이나 미술품을 NFT로 발행할 수 있는데 이 과정을 민팅이라고 하고 민팅을 수행하기 위해서 디지털 자산과 코인 지갑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다 같이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금리를 인하해서 경기만 살아나면 난리 날 수 있다. 현재의 주가의 키는 STO지만 NFT도 난리가 날 수 있고요. 그래서 2월 달에 뭐 금융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조금 실망스러웠죠. 그래서 좀 더 이제 구체화되게 되면 주가에 반영이 될 것이다. 당시에 문제가 됐던 게 그 ST를 발행 유통하는 시장을 분리한다. 그럼 증권사가 발행하고 유통도 해야 되는데 증권사가 발행을 하고 유통은 다른 데서 하면 이거는 이제 수익성이 올라갈 수가 없죠. 투자는 수십억을 했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해결돼야 되는 과제가 있고요. 그 STO 시장이 당연히 뭐 좋고요. 370조 시장인데 2027년까지 3경까지 전망을 하고 있다. 그래서 뭐 시장 규모는 틀릴 수 있겠지만 가능성이 크고요. 뭐 올해가 원년이라고 하고 이제 규제 과세안이 적립돼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최근에 또 SG발 주가 조작 사건으로 난리죠. 그래서 STO라는 이 산업이 사기치기 딱 좋은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신중할 것 같은데 뭐 결국은 키울 것 같고요. 근데 ST 그 시장에서 유동성 부족이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거래량이 활발해야지 사람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결국 금리 인하가 되면서 그 금융시장이 좀 활발해지면 해결이 될 거라고 보고요. 저금리일 때 항상 새로운 산업이 발전을 했죠. 특히 미국에서.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중요하다. 3월 달에 발표한 게 올 상반기 내에 STO 법안을 제출할 것이다. 이게 이런 게 주가의 트리거도 되고 이제 새로운 산업이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머니터리를 좀 살펴봤는데 이제 두 번째로 좀 더 살펴보고 저가 이제 타겟으로 삼는 기업은 SM이거든요. 갤럭시 SM. 그래서 아무래도 내부자가 많이 산 기업이 좀 더 좋다고 보기 때문에 머니터리도 좋아 보이긴 한데 시총이 좀 더 작은 기업을 선호하니까 그래서 SM이라는 갤럭시 SM이란 기업은 내용이 별로 없고 머니터리가 사실 중요하죠. 갤럭시 SM이 머니터리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